예, 방금 홍유교 아나운서가 얘기한 대로 이 미군 기지 반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그 지역입니다. 예, 주한 미군 기지가 다 저 최전방 사단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평택이라는 곳에 지금 헤드쿼터를 용산에서 옮겨갔는데요. 그렇다면 이 주한 미군 기지들이 무려 대한민국에 80곳이나 됩니다. 예, 그중에서 54곳이 반환했고요. 최근 들어서 계속 이것들이 뉴스에 나오면서 주목받는 곳이 부평이나 원주나 동두천이나 또 용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지들이 곳곳에 도시에 있는데 과연 이런 주한 미군 기지가 반환됨으로써 과연 이것이 부동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여러분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주한 미군 기지의 그 대부분의 그 평수가 10,000평이 넘습니다. 15,000평에서 20,000평 되는 그 규모의 땅들이 자 이제 유휴부지가 되는 것입니다. 뭔가 개발을 해야겠죠. 예, 그 개발은 굉장히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부동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린 대로 80곳 중에 54곳이 반환을 했습니다. 예, 그중에 최근에 뉴스에 나온 것은 원주, 부평, 동두천. 예, 그런 곳이 이제 원주에 두 곳, 그다음에 부평의 캠프마켓, 동두천이 지금 반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반환되면서 결국은 전방사단은 다 후방으로 가고 결국 이런 곳들은 결국 시민들한테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민들의 문화 공간이나 휴식 공간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이곳을 커다란 하나의 주거와 상업시설과 문화시설이 결합된 복합시설로 개발된다면 커다란 변화가 생기는 거죠.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백그라운드 화면에 보시는 곳이 온통 아파트죠. 여기가 지금 부평입니다. 이 부평에 이 어마어마한 2만 평의 땅이 바로 부평의 아까 캠프 마켓이었습니다. 자, 캠프 마켓 이곳이 주변 보시다시피 부평에 다 지금 아파트 단지인데요. 한 복판에 2만 평 되는 이곳에 만약에 이곳에 50층 높이의 7, 8개의 커다란 층이 올라온다면 마치 부평의 타워팰리스 같은 곳이 탄생된다고 볼 수 있죠. 오히려 타워팰리스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어떤 상업시설, 문화시설 이런 편의시설까지 다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면 말 그대로 이곳은 엄청나게 뜰 것이다. 예, 그 부평만 그런 것이 아니었죠. 원주라든가 아까처럼 용산. 자, 이런 호재들이 오니까 바로 부동산에도 지금 특히나 용산 반환 얘기가 바로 같이 뒤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용산 주한 미군 기지가 가장 크죠. 예, 사이즈가 가장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큰 곳에서 이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이 한복판에 있던 원래 부대에 있던 메인 포스트, 사우스 포스트. 포스트는 기지라는 뜻인데요. 예, 메인 기지, 그다음에 밑에 사우스 남쪽에 있는 기지. 예, 그곳에 저 왼쪽으로 하면 캠프킴 또 부대가 있고요. 오른쪽에 유엔사, 그다음에 미군 수송부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철수하고 나서 이제 반환에 대해서 얘기가 또 나오는 게 자, 일단 민족공원에 대해서 개방을 먼저 시민들한테 해주자. 예, 그 부분이 바로 메인 포스트의 동쪽, 이태원 쪽, 그다음에 신용산 이쪽에 사우스 포스트에 미군 주한 미군들이 살았던 곳들, 예, 그 다음에 국립중앙박물관에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에 체육시설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 세 곳을 개방한다는 얘기는 이미 버스 투어를 하고는 있지만 시민들에게 좀 더 민족공원에 대한 어떤 개발, 그다음에 또 편의시설을 제공해서 민족공원을 좀 느낄 수 있게끔 이것을 지금 오픈시켜주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확정이 됐고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임시 개방하고 어떻게 할 건지는 1년 전부터 용역을 발주해서 8개월 동안 그 용역 결과가 났고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금 하나씩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민족공원이 있고 이쪽에 국제업무단지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태원 지구단위 계획 지금 이쪽에 좀 또 추진 중에 있죠. 한남 재정 촉진 중에 한남 뉴타운 지금 또 되고 있습니다. 주변이 온통 지금 변화가 있는 거죠. 국제업무단지 지금 요 안에만 지금 아직 사람들이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있습니다만 서울역에서부터 이것도 지금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거라고 확신하고 싶습니다. 용산공원 안에 이미 용역 발주를 줬을 때 이렇게 8개 정도의 시설을 좀 만들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그다음에 순국 선열 추모장, 그다음에 위안부 역사관, 여성생활사, 곳곳에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이 쭉 나왔고 정부 부처에서 이런 것들을 다 하고자 했었는데요. 여기에 시민 의견이 좀 빠졌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결국 시민들의 의견을 완성해서 이 민족공원을 2027년까지 제대로 멋지게 민족공원을 만들겠다라고 작년에 계획을 짰습니다. 하지만 이번 용산 주한 미군 기지 반환이 더
박차를 가하고 시기를 좁혀지자 27년이 24년으로 5년 만에 완성하겠다고 다시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된다. 시기가 점점 더 빨리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경의선 숲길이라든가 리틀링크는 이제 용산역 그 바로 앞에 그 지하 광장과 지상층을 지금 활용하는 겁니다. 한 1만 제곱미터 크기에 올해나 늦어도 내년까지는 올해가 2022년이나 늦어도 2021년까지는 용산 파크웨이 예전에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했던 용산 프롬나드 그게 바로 용산 파크웨이죠. 이렇게 또 변화를 주겠다는 거고 이런 변화들이 생태공원과 용산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변화를 이제 불과 1, 2년 내 2021년 전에는 눈으로 보여진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경의선 숲길이죠. 그다음에 리틀링크는 용산역 앞에 신용산지에서 이쪽에 용산 파크웨이, 용산 프롬나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결국 향 이제 녹지 연결을 하면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남산에서 용산공원까지. 남산에서 이쪽에 지금 그 서울로를 통해서 서울역에서 용산까지 녹색 보행로 공간을 만들고 지금 이미 노들역은 지금 연결이 거의 다 지금 이제 계획이 나왔죠. 그래서 노들역에서 이쪽에 노들역에서 노들섬을 거쳐서 용산역까지 자 한강의 브루클린 브리지처럼 맨하탄에 있는 브루클린 브리지처럼 이곳이 관광 명소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어마어마한 녹색 보행로 구간이 생기고 이곳이 시민들한테 개방되면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곳만큼은 마치 멕시코에 가면 멕시코 공원을 가고 뉴욕에 가면 맨하탄 공원을 가고 한국에 오면 서울에 바로 용산 공원을 가듯이 이곳을 관광 명소화 시키겠다는 것이죠. 주변의 개발도 어마어마하게 같이 된다는 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주변 지역들이 지금 다 변화가 되고 있죠. 특히나 제가 오늘 미군 반환 기지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지금 미군 기지들 유엔사라든가 수송부 그다음에 캠프킴 이런 것들이 또 원래는 2018년도 작년에 착공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늦어지고 있죠. 하지만 곧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프킴 용지 같은 경우에는 이 부지가 지금 5만 1,700제곱미터가 되고요. 수송부 7만 8,900 거의 8만 제곱미터가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부지에 자 50층 규모의 용적률도 지금 대단히 높게 받아서 50층 규모의 8개의 커다란 복합시설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로 앞에 원유로 1가 청파 3가 원유로 1가 원유로 2가 이 부분은 엄청난 수혜지가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일자리도 많아지는 거고 유동성도 많아지는 거고 유동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또 주변에 많은 변화가 됩니다. 지금은 단지 밋밋한 비어있는 유유지 땅, 쓸모없는 땅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어마어마한 변화가 올 것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용산역 근처에 철도병원도 이미 현대산업개발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많은 변화가 있는 거죠. 따라서 서울역부터 이쪽에 남영역을 통해서 용산역까지 모두가 지금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실감하고 꼭 여러분이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거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업무단지 언제 될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퀘스천 마크, 많은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십니다. 하지만 이미 환경 정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 얘기는 강남의 삼성동처럼 환경 정화 작업이 끝나면 매각을 하게 될 거고 그거를 현대가 인수해서 10조 원을 넘어서 지금 100층을 짓겠다고 벌써 내년 바로 초에 착공하죠. 바로 그 절차를 지금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불과 2년 뒤면은 이게 매각 작업이 될 것이고요. 환경 정화 작업 무려 1,834억을 써서 한다는 얘기는 모든 걸 진행하겠다는 강력한 서울시와 국토부의 의지를 담고 있는 작업이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것도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에서는 용산 세부 개발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벌써 2차에 걸쳐서 용역을 줘서 이쪽에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대규모 상업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며 각 사업부별로 커다랗게 이 지역을 커다란 지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런 용산 마스터 플랜을 다시 세부적으로 보완하고 보충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했죠? 조직도를 올해 1월 달 초에 새로 만들어서 도시계획국 산하에 2개의 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도시전략팀이라든가 또 용산민족공원을 위한 전담팀을 2팀을 만들어서 국제업무단지뿐만 아니라 용산민족공원을 빠른 시일 안에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지금 정말 물밑 작업과 세밀한 작업을 항상 같이 준비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이죠. 자, 이런 뉴스들이 나오니까 바로 또 부동산 가격이 뛰고 있다는 거죠. 그 용산공원을 조성할 것이고 이것이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 2027년이 아니라 2024년이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바로 그래프가 가파르게 쭉 올라가죠. 이 그래프가 갑자기 뚝 떨어질까요?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이건 좀 다르죠. 이 주가에 이게 탄력을 해서 올라가게 되면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아우, 용산 보니까 투룸도 너무 비싸고요. 강남만큼 값이 올라가고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부촌이 새롭게 생겨난 것이고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는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다. 예, 강남에 타워팰리스가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그 큰 부지에 100층이 안 들어서고 타워팰리스가 들었었습니다만 결국 당시에 부의 상징처럼 됐죠. 용산이 그렇게 변할 거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뿐만 아니라 최근에 앞서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합니다.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 집에 대한 매수 그 공급 물량이 넘쳐나지 않고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포감으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또 시장 심리를 자극하고 있어서 시장의 에너지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저금리, 내년에는 뭐 마이너스 금리, 제로금리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모두 다 아파트는 긍정적으로 이제 시작이다, 불이 붙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기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예.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다면 이런 어떤 호재가 있는 곳, 비록 용산뿐만 아니라 비단 용산뿐만 아니라 강남이든 강북이든 서울 도심 내 어느 곳이 가장 희소성이 높고 가치가 있을까? 그런 최고 수혜지는 또 어딜까? 예, 용산이라면 또 어느 곳일까? 용산이라면 동네마다 어떻게 다를까? 예, 용문동, 후암동, 효창동, 뭐 원효로 많이 있습니다. 수혜에 대한 폭을 어떻게 더 많이 받고 덜 받는지는 여러분이 직접 아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미나 시간 때 오시면 좀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대해서 좋은지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의 어떤 그 자금이라든가 투자 방향이나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반드시 조언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언이 필요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단 제가 좀 세미나 때는 오신 분에 한해서 무료 상담을 해드려서 10분 정도만 선착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게 되면 제가 그분들에 대한 투자 방향과 전략을 세우는데 큰 힘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MJ 드마르코라는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40대가 다 돼가겠죠. 이 젊은 청년이 백만장자가 됐는데요. 자기가 백만장자가 되었던 과거의 모든 히스토리를 책으로 펴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부의 추월 차선입니다. 정말 내가 부를 쫓는다면 추월 차선에서 급격히 따라가서 부자가 되라. 그것이 바로 백만장자가 되는 길이다. 하지만 백만장자는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사건이 아니라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어느 하나의 일확천금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고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이 발품을 팔아가시면서 현장을 뛰시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시면서 여러분이 더 많은 지식과 훌륭한 판단력과 분석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 바로 그 곁에 제가 항상 있도록 하겠습니다.